네, 이재명 대표의 계엄 준비 발언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창용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특검법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법원장이 특검 4명을 추천을 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비토권을 부여를 했고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특검 그 내용 어떻게 김철현 교수님께서는 해석하십니까? 일단 지금 지난 민주당에서 2번 발의를 했는데 네. 둘 다 이제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하는 특검 아니면 받을 것처럼 발의할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함께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민의힘과의 어떤 협상용 법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협상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 제3자 추천을 받아들일 이런 법안을 냈으니 이제는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당당하게 협상에 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는 보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 어쨌든 제3자 추천을 하더라도 야당에서 비토권을 둔 부분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한 부분을 일부러 끼우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끼워둔 이유는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한 입장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협상용 법안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제3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서도 어떤 통일된 의견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이번 달까지 정한 그 데드라인을 만약에 지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두 번의 어떤 특검안처럼 어떤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어떤 그런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어떤 여권 내의 어떤 분열도 굉장히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게 협상용으로 이 법안을 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협상용이라고 한다면 자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보 공작 의혹은 왜 수사 대상에서 뺀 것인가 이 점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민주당이 이 한 대표 요구를 수용한 그런 특검안을 제시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제보 공작 의혹을 왜 뺐느냐? 저는 이것은 큰 변수가 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이 특검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서 이거는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국민의힘 당 안에서 한동훈 대표가 현재 이 특검안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한 대표가 대표 출마할 때 자신은 이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이 특검법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이 특검법을 받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대표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걸림돌 내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철회했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 보도가 사실이냐 실제로 특검법 추진 의지가 있는지 직접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특별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서 의지가 있는지 정말 그런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부 언론 보도가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자신의 말에 대한 신임을 못 주고 있으니까 이 보도가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한 대표가 자신의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그래서 더욱 공당의 더군다나 집권당의 대표로서 자신의 한 발언을 상황이 바뀌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바꾸는 논리는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국민을 지지자를 설득할 것인지 그에 대한 분명한 명분과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대표가 끌려다니는 이런 인상은 매우 좋지 않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설득할 수 있거나 또 이해를 구하거나 이런 둘 중에 네.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좀 낮아 네. 보이는 게요. 지금 전당대회 전에는 제3자 추천 특검을 먼저 발의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최근에 보면 한동훈 대표가 당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어려워지니까 약간 한 발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냥 특검 추진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약간 후퇴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당내에서의 어떤 입지도 고려해야 되고 줘받은 입지도 고려해야 되고 또 대국민적인 이미지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아마 정치적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커 보이는데 저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보면은 어떤 직접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보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계속 표명할 수준이 거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최악의 순간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차기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국민 이미지는 가져가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 특검이 안 되는 거는 네. 그런 원내대표인 추경호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저는 떠넘길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 특검을 추진하려고 하는 원칙이나 의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원내대표인 추경호 대표가 어떤 나름대로 결단을 해줘야 되지만 그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나름대로 정치적 책임을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저는 조금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의 의지는 변화가 없다. 계속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이런 점을 재차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 어떻게 본다면 나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지금 오늘 내놓은 3자 추천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서 추진할 경우, 표결 처리를 추진할 경우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민주당의 안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입장도 확고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도 일단 수사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추진하자고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어떠한 안을 내놓든 간에 그 부분에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그럼 민주당에서 결국은 세 번째 강행 처리를 하게 되는데 네. 그는 제가 볼 때 그냥 뭐 국민의힘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국회에서의 재표결 과정에 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번 두 번째 표결 때 보면 108분 중에서 4분이 그때 이탈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제3자 추천 특검안이 되면 저는 4명보다 더 많은 특히 한동훈계 의원들이 거기에 만약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제3자 추천 특검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이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 분당이라는 당정강에는 파탄날 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분당이라는 사태를 직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3자 추천 특검안을 낸 건 상당히 여권 분열을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좀 짚어주셨는데 김창룡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1차 표결에는 비공개 그러니까 이 공개 표결로 가지만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뒤에는 국회에 오게 되면 그것은 비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찬반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보다 자유로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만약 특검법이 다시 또 부결된다면 이건 이 한 대표의 정치적인 직접적인 위기로 올 것이고요. 만약 통과가 된다면 또 다른 한 대표의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권의 분열을 노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안이 가져올 파급력이 어떤 형태로든 여권의 큰 분단까지 얘기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한 대표의 정치적인 리더십의 위기가 올 것이다. 통과되든 통과되지 못하든 통과되지 못한다면 한 대표의 진정성이 문제가 있어서 결국 8명도 아니면 4명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어떻게 대표가 될 수 있겠냐는 그런 반발이 직면하게 될 것이고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정말 분당 사태로 갈 만큼 큰 그런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야권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안이 가져올 후폭풍이 무시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오늘 경북 구미를 찾았습니다.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대구 경북 지역을 처음으로 찾았는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 시점에서 한 대표가 TK 지역을 방문한 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경북 구미라는 지역이요. 네. 상당히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국 보수의 어떤 성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 전당대회 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때 보면 굉장히 좀 보수적 정체성, 보수의 정체성이 굉장히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뭐 TK 지역, 특히 구미를 방문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면서 어떤 보수주의자로서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차기 대권 행보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본격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게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차기 주자로서의 어떤 이미지, 그다음에 어떤 의료 파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다른 입장을 내면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수 이미지도 조금 강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상당히 조금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차기 우리 대권 주자들도 상당히 이제 마음이 바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려가는 김에 아마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는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만남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아마 한동훈 대표의 어떤 대권 레이스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근에 아마 정치적으로 좀 불편했던 오세훈 시장에게도 어떤 정치적 화해 제스처를 보냈거든요. 이건 한동훈에 대한 어떤 반한 연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하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동훈 대표 어떤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홍준표, 오세훈 시장의 어떤 반한 어떤 연대, 정치적 연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보수 대권 주자로서의 의미를 좀 짚어주셨는데 네. 김창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자면 우선 원외 대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현장,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의 현장 정치를 강조하는 그런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보수층으로 안에서도 지금 이탈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구미 지역의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얘기하다시피 좀 장기적인 포석으로 자신의 대권 주자로서의 후보를 강화하려는 그런 장기적 포석으로서의 이미지 관리 그리고 강화 이런 차원에서 꾸준히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설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대표직을 걸어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데 상상에 기반해서 괴담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심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계엄령 준비 의혹설을 제기하는 배경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저는 의료 대란으로 지금 국민은 아파서도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한 현실에서 이런 계엄령이라는 좀 뜬금없는 이런 이야기가 현실적인 큰 이슈가 된다는 자체가 저는 정부의 불신, 윤 대통령의 정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민생 문제하고 직결되겠습니까만 야당이 내세우는데 이 계엄령의 내용이 엄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국민들의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더 우선해서 논의되고 대통령이 사실은 이것은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를 지금 이렇게까지 끌고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저는 윤 대통령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 대통령의 발언에 그동안 거짓말이 많았기 때문에 또다시 계엄령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야권이 제시하는 근거를 보면 대통령의 최근의 발언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 문제 이 크게 특정 이 항맥이랄까 이런 쪽에서 지금 포석이 바로 계엄령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정치적인 주장 할 수는 있지만
현 정부가 신뢰도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부정하면 국민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논란이 되는데 이보다 더 큰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 그리고 그 정부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이 불안감 이런 걸 불식시키고 아니면 아니라고 간단하게 자르고 다른 현안에 더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김철현 교수님께서는 민주당에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괴담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우리가 마지막 계엄이라는 게 1979년도 있었습니다. 1979년도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당했을 때 마지막 계엄이 있었는데요. 이 자꾸 민주당에서는 뭐 계엄령 이렇게 말로 하는데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이냐면요. 전방에 있는 몇 개 부대가 빠지고 서울 거리를 탱크하고 장갑차가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방송국, 대학교 이런 데 다 배치되는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계엄령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닥칠 상황이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상황을 왜 자꾸 만들어내냐, 이렇게 왜 국민들을 공포 속에 떨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이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행사하더라도 어차피 국회에서 가반수 넘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일부에서는 다시 민주당에서는 체포 구금하면 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불가능한 현실을 자꾸 꺼내는 건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계엄을 선포한다는 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독재자 이미지, 어떤 독선전적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부과하려고 하는 거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결국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자기들이 먼저 막으려고 했다든 여러 가지 통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강화하거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몰랐다면 저는 야당 지도자로서 이미지 뭐 리더십이 없다고 보이고요.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한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정치 지도로 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이번에 한동훈 대표하고도 만났을 때도 계엄령 얘기를 했는데 정말 무책임한 정말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다. 계엄령 자체가 실현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계엄설 논방 이런 것들은 전혀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전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왜 민주당에서 이런 의혹을 계속 꺼내드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 선고를 앞두고 내부를 좀 결집시키기 위한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10월 달에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법 리스크를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희석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어떤 국민들의 관심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의도도 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아마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불구하고 어떤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에 대한 부분. 근데 실질적으로 그 탄핵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탄핵이라는 계속적인 그런 바람들을 일으키게 되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전반에 대한 어떤 불신 여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다목적 포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김창룡 교수님께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민주당은 이건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결집이 시킬 노력 그런 것은 저는 불필요하다. 다만 이 계엄령이라는 이런 사실상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그리고 또 헌법기관으로 할 수 있는 이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것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이끌어가는 반헌법적인 일들을 예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나의 가능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저는 나쁘지는 않다. 정치적인 공방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 사정으로 보면 그런 절박한 현실이 아니고, 또 1심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1심 판결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게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고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것에 대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